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VIP 랩의 학부연구생 지영서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LIF 세그입니다. 본 논문은 2024년 IEEE에 게재된 논문으로 2021년에 8월에 투고되어 이제 2023년 5월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3D 라이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위해 라이다와 카메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홀스 디파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연구의 배경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인 프로포스트 메소드에서는 이제 LIF 세그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설명하고 익스페리멘트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서 연구의 기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라이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다 세그멘테이션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좌측 하단에 이제 피규어 A를 보시면은 이제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본질적으로 희소합니다. 특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인트가 더욱 희소해지는데 빨간 박스로 표시된 원거리 차량의 경우 포인트가 매우 적어 객체 식별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측의 케이스처럼 이제 라이더는 색상이나 질감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버스와 건물처럼 이제 두 객체가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약한 시공간 동기화 문제입니다. 이제 피규어 B를 보시면은 라이더 포인트를 카메라 이미지에 프로젝션 했을 때 일부 포인트들이 객체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센서 설치 오류나 캘리브레이션 오차, 그리고 라이더와 카메라 간의 캡처할 때 이제 주파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투영 기반의 융합 방법의 성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본 논문은 라이다와 카메라의 융합을 제안합니다. 자, 먼저 모티베이션을 살펴보면 라이다는 정확한 거리 측정과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희소하고 색상 정보가 없습니다. 반면 카메라는 풍부한 색상과 텍스처 정보를 제공하지만 깊이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단에 피규어를 보시면 동일한 장면에 대해 카메라 이미지, 그리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그리고 최종 시멘틱 마스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센서의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한다면 보다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1대1 매칭 방식이 아닌 W by W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이얼리 퓨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가능한 오프셋 리세티피케이션으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콜스트 파인으로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융합 네트워크 LIP 세그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 연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라이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영을 기반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레인지 이미지나 BEB 같은 2D 이미지로 변환한 후 2D CNN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키지세그나 레인지넷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3D에서 2D로 투영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셀을 기반으로 한 방법입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복셀 그리드로 변환한 후 3D CNN을 적용합니다. 실린더 3D, JS3C 넷 등이 대표적인데 본 논문에서도 실린더 3D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들은 3D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라이다 자체의 색상이나 텍스처 정보가 없어 유사한 형체의 객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뷰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RPB넷처럼 이제 레인지, 포인트, 복셀 등 여러 표현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여전히 라이다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풍부한 색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를 융합하는 기존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융합 방법들은 대부분 3D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페인팅은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네트워크의 출력 결과, 즉 클래스 스코어를 각 라이다 포인트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피넷은 라이더 가이디드 이미지 퓨전 모듈을 제한하여 이제 다중 스케일에서 이미지 시멘틱 특징을 라이더 포인트 특징으로 이제 향상시킵니다. 3D CBF는 크로스뷰 공간 특징 융합 전략을 사용하여 카메라와 라이더 특징을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방법들에는 세 가지 주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 포인트와 픽셀을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컨텍스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시공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잘못된 특징이 융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오브젝트 딕테션에 초점을 맞추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본 논문의 LIP 세그는 이런 세 가지 한계점을 모두 해결합니다. 다음으로 제한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LIP 세그는 콜스트 파인의 구조로 3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지 1은 콜스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얼리 퓨전 방식으로 라이더 포인트와 이미지 컨텍스트 정보를 융합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지 2는 오프셋 러닝으로 시공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영된 포인트의 위치를 보정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3는 리파이먼트로 정렬된 특징들을 융합하여 최종적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생성합니다. 하단의 피규어를 보시면 전체 파이프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어스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F 코어스와 오프셋 러닝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정렬된 이미지 특징 F' 이미지가 결합되어 N 곱하기 C0 플러스 C1의 차원의 특징 F가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리파이먼트 스테이지에 라이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입력되어 최종 결과를 생성합니다. 키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W by W 컨텍스트 정보를 융합해서 기존 1대1 매칭 한계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프셋을 예측하여 시공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 스테이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테이지 1의 첫 번째 단계는 라이더 포인트를 카메라 이미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투영 소식을 보시면 3D 라이더 포인트의 동차 좌표, L 햇의 XYZ의 변화 능력 TI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KI를 곱하여 2D 픽셀 좌표를 얻습니다. 여기서 KI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로 초점 거리와 주점 정보를 포함합니다. TI는 라이더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입니다. 뉴신스 데이터셋에서의 변환 체인을 보시면은 TI는 총 4개의 변환 행렬의 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복잡한 이유는 라이더 스캔 시점과 카메라 캡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제가 만들어 놓은 다이어그램처럼 라이더 프레임에서 수입 시점에 7프레임으로, 자시 글로벌 프레임으로, 그리고 이미지의 시점에 7프레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카메라 프레임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좌표계를 경유함으로써 라이더와 카메라 간의 시간 차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테이지 1의 두 번째 핵심은 컨텍스트 샘플링입니다. 기존 방법들은 1대1 매칭 방식으로 투영된 위치의 단위 픽셀 값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W by W 컨텍스트를 즉 주변 픽셀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실험에서는 W는 3, 즉 3 by 3 영역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투영할 때, 프로젝션 할 때 오차가 있어도 주변 정보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단의 피규어를 보시면 전체 쿨 스테이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LXYZ 좌표를 추출하고 카메라 이미지에 투영합니다. 컨텍스트 샘플러가 포지션된 위치에 3 by 3의 영역, W by W by 3의 크기, 그 정도의 RGB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n 곱하기 3w의 제곱 벡터로 만들고 원래 라이더 포인트 L과 결합합니다. 결합된 L'의 차원은 n 곱하기 D 플러스 3w 제곱승이 되고 w가 3이 되면 d가 4일 때 n 곱하기 31차원이 됩니다. 이 L'을 실린더 3D에 입력하면은 콜스 피처, 즉 F 콜스를 얻게 되고 이 특징의 차원이 n 곱하기 C0가 됩니다. 네, 스테이지 2는 오프셋 러닝으로 앞서 언급한 시공간 동기화 문제,
즉 프로젝션된 포인트 위치와 실제 객체 위치 간의 이제 브릿지를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 가능한 2D 오프셋을 이제 X와 Y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처리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카메라 이미지 I를 딥랩 V3 플러스의 네트워크 입력해서 이제 이미지 시멘틱 피처인 이제 F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동시에 스테이지 1에서 얻은 콜스 피처, 즉 F 콜스를 이미지 평면에 투영하여 이제 수도 이미지 형태의 F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F 이미지와 F 포인트를 채널 방향으로 결합하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시켜 이제 이 채널의 오프셋을 예측합니다. 이 오프셋은 이제 각 픽셀 위치에서의 X와 Y 방향 이동량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제 프로젝션된 인덱스에서 이제 예측된 오프셋을 더해서 업데이트된 위치 인덱스를 얻습니다. 하단 피겨를 보시면은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경로는 F 코어스를 투영하여 F 포인트를 만들고 하단 경로는 이미지에서 F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두 특징을 결합하여 오프셋을 예측하고 이제 백 프로젝션을 통해 이제 정렬된 포인트 와이즈 이미지 특징 F 프라임 이미지와 포인트 와이즈 오프셋 O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오프셋을 통해 이제 정경 포인트들이 이제 객체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여 정렬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마지막 스테이지 3는 리파이먼트입니다. 먼저 피처 컨캐트네트 단계에서 이제 스테이지 1의 콜스 피처와 이제 스테이지 2에서 생성된 정렬된 이미지 특징 이제 F 프라임 이미지를 결합합니다. 결합된 특징 F의 차원은 이제 N 곱하기 C0 플러스 C1으로 라이다 특징과 정렬된 이미지 특징이 모두 포함됩니다. 파이널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결합된 특징 F를 이제 실린더 3D 네트워크에 이제 인풋으로 이제 최종 세그멘테이션 결과 S를 생성합니다. S의 차원은 이제 N by C로 이제 N개 포인트에 대해 이제 각각에 대해 이제 C개 클래스의 이제 스코어를 출력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파이먼트 스테이지의 네트워크가 이제 콜 스테이지와 동일한 실린더 3D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인풋의 차원이 다른데 콜 스테이지는 이제 n 곱하기 d 플러스 3w의 제곱승이고 이제 리파이먼트 스테이지는 n 곱하기 c 제로 플러스 c1입니다. 더 풍부한 피처, 그러니까 라이더 피처와 정렬된 이미지의 시멘틱 그 피처가 이제 결합된 입력을 통해 좀 더 정제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생성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셋과 세부사항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유신스 데이터셋은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셋으로 이제 뭐 보스턴과 싱가포르에서 수집된 1000개 이상의 장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학습용으로 28,130 프레임,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6,019 프레임, 테스트용으로 이제 6,008 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이제 라이더 네트워크로는 실린더 3D를 사용하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480바이 360바이 32 크기의 이제 원통형 파티션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는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3바이 3의 영역을 사용하고 이제 하단 밑에 하단의 표는 이제 모델의 이제 지표를 보여주는데 전체 모델 크기는 651MB며 추론 시간은 이제 GPU V100을 기준으로 이제 0.37초, 그리고 GPU 메모리 사용량은 18GB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먼저 상단의 테이블은 이제 뉴신스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결과입니다. 표의 첫 번째 행은 이제 각 클래스별 포인트 수를 보여주는데 바이스클이나 뭐 트래피콘 같은 클래스 포인트는 이제 그 클래스 포인트 수가 애초에 매우 적기 때문에 어려운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본 논문의 LIP 세그가 78.2의 이제 MIU 스코어로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인 실린더 3D에 비해 대비해서 약간 2.1 MIOU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레인지 내 플러스와 같은 프로젝션 베이스드 방법 대비 약 12.7, 그리고 살산 X 대비 6.5 MIOU 향상을 보입니다. 특히 뭐 바이스클, 뭐 트래피콘, 뭐 페데스트리안 같은 희소한 그런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데
이는 카메라의 색상 동부가 이러한 작은 객체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단의 테이블 B는 이제 뉴신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제 LF7은 77.4 MIO를 달성하여 이제 폴론 X 대비 이제 8.0 향상을 보이고요. 이제 컨커런트 워크인 이제 AF 그 S3 넷에서는 78.3의 제 스코어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배리어 클래스에서 이제 83.8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좌측의 피그 A는 이제 GT 그리고 실린더 3D 그리고 LIF 세그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에서 이제 건물과 차량이 이제 혼재된 복잡한 장면에서 실린더 3D가 일부 오분율을 보이는 반면 LIF 세그는 GT에 더 가깝게 분류합니다. 우측 피겨 B는 이제 오프셋 러닝의 효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빨간 점은 여기서 원래 투영된 위치이고 제 초록색 점은 예측된 오프셋으로 보정된 위치입니다. 상단은 트래픽콘과 이제 페데스트리안 이미지를 보시면은 원래 그 객체 외부에 있던 빨간 점들이 이제 오프셋 보정 이후에 객체 내부의 초록색 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차량 이미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포인트들이 객체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며 정렬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경 포인트들은 이동하지 않아 오프셋이 정경 객체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이다와 카메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콜스트 파인 프레임워크를 LIFSeg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1대1 매칭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 by W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얼리 퓨전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가능한 오프셋을 예측하여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간의 시공간 동의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실험 결과 뉴신스 데이터셋에서 베이스라인은 실린더 3D 대비 이제 2.1 MIU 스코어가 향상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으며 이제 피처 워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오프셋 기반의 2D 보정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비지도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라이다와 카메라 간의 변화 행렬 자체를 예측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통해 시공간 동기화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라이다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